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수의 몸 이야기 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파트는요. 호흡을 아래로 내려보아라. 전철을 타면 대부분 사람들이 졸고 있다. 나도 전철에서 자리에 앉으면 유난히 졸리다. 수면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난 공기 부족을 이유로 꼽는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다들 고개를 떨구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산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좋은 호흡의 최대의 적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도 결국 호흡 때문이다. 호흡은 내쉰다의 호와 들이마신다는 흡의 결합입니다. 내쉬는 게 먼저고 들이마시는 게 그 다음이다. 다 뱉은 다음에 마시라는 것 같네요. 호흡을 제대로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목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숨을 가능한 밑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 환경이다. 일단 신선한 공기가 풍부해야 한다. 신선한 공기 유입, 즉 공기순환이 중요하다. 둘째, 자세다. 산소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앉아서 일하는 대신 가급적 서서 일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몸을 움크리는 대신 얼굴을 들고 가슴을 펴야 한다. 가슴을 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자세를 위해서는 견갑골을 접는 훈련도 하는 것이 좋다. 셋째, LAP 호흡법이다. 우리말로 하면 복압호흡법이다. 배를 부풀린 채 숨을 쉬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피로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단순히 배로 숨을 쉬는 것이고 이 호흡은 배를 빵빵하게 한 후 숨을 쉬는 것이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지들이 있는 복강의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면 내장들이 편안해지고 그 결과 건강해진다는 것이 바로 복압호흡법의 요점이다. 호흡 파트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은 체온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얼주가는 이제 그만. MBN 엄지의 제왕에서 내 몸을 살리는 체온 1도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보고 얼음물을 마시는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이었다. 따뜻한 몸속에 찬물이 들어가면 좋을 리 없다는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찬물만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 쉽게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섬마을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이곳은 자연을 담은 리조트로 경치 좋고 공기도 좋아 기업들이 연수하러 많이 오는 곳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리스 관광지 41선에 선정되어 암 환자들도 치료차 이곳에 많이 온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우연히 2명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중 젊은 여성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릴 수 있을까 싶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한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이 생각했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너무 찬 음식, 찬물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얼음 없이는 살지 못했거든요. 찬물이 체온을 낮추고 낮은 체온이 암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요즘 얼죽어라는 말이 유행이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인 말로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사람을 말한다. 밖에 들고 다니면서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걸 보면 이들은 이를 젊음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위험한 행동이다.
얼주가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아보도르 체온 면역력이라는 책이다. 발암물질이란 말이 있다. 마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란 말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가 늘 있다. 그런데 면역력이 높으면 암세포가 발현하지 못한다. 우리가 할 일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면역력을 높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체온이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암, 고혈압, 당뇨병, 류머티즘, 아토피를 비롯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모두 저체온이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체온을 올려야 한다. 내가 운동을 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체온을 올리기 위함이다. 음식도 카레나 생강같이 가능한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을 먹는다. 아침마다 마시는 차는 체온을 올려준다. 현재 당신의 체온은 어떤가? 이거랑 비슷한 파트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체온을 올려라. 따순몸 한의원의 김경호 원장을 처음 봤을 때 근육질 몸 때문에 운동선수인 줄 알았다. 물론 진짜 태극권 선수고 팔씨름대회 우승까지 했다. 한의원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체온과 관련된 말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량심한 병지원, 찬 기운은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글이 유독 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복온자는 무통이고 복냉자는 다통이란 말도 있는데 배가 따뜻한 사람은 아픈 데가 없고 배가 차가운 사람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다. 그의 철학은 명확하다. 모든 병의 원인은 냉증이다. 사실 체온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히포크라테스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치료하라. 수술로 안 되는 병은 열로 치료하라. 열로도 안 되는 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라고 했고 우리나라의 옛날 임금들은 온돌방에서 병을 치료했다고 전해진다. 이시하라 유루미가 쓴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에서도 체온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차가운 몸은 만병의 원흉이라고 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약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6배 올라간다. 몸을 차게 하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모든 물체는 차가우면 딱딱해진다. 몸도 마찬가지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혈압이 올라가고 노폐물의 연소와 배설을 방해한다. 때문에 뇌경색과 심근경색 등의 혈전증, 담석과 요로결석 등의 덩어리를 만드는 질환이 쉽게 발생한다.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이나 신경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온과 체온이 낮은 오전에 증상이 심해지고 오후에 나아진다. 체온은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낮아지는데 사망률도 이때 가장 높다. 그럼 어떻게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소식을 해야 한다. 체열을 생산하는 장기는 근육, 간, 뇌 등이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하기 위해 혈액이 위에 모이기 때문에 열 생산량이 큰 근육이나 뇌, 간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대사활동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진다. 때문에 과식은 몸을 차게 한다. 단식하면 소화를 위한 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먹어야 한다. 대표 음식은 생강이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내의 모든 장기를 자극하고 활성시켜 대사를 조절하고 여분의 체액을
제거하여 가스를 배설하고 소화를 돕는다. 심장부의 팽만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생각을 영어로 하면 진저인데 이는 활기차게 한다 라는 뜻도 있다. 셋째,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 열을 내는 대표 기관 중 하나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면 체온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햇빛을 자주 쐬는 것도 필요하다. 기온이 낮은 11월과 3월 사이에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일조량과 우울증은 관련이 깊다. 우울증 환자는 대개 체온이 낮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원인은 냉증과 가식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배가 약간 고플 정도로 먹는 소식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준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오늘은 좀 차분한 말투로 좀 컨셉을 바꿔봤는데요. 주무시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